안녕하세요. 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 2020년 3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정묘 1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정화가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개나리라든가 여러 가지 꽃들이 좀 많이 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제가 개나리 핀 거 이렇게 눈에 띄게 못 봤는데 어저께 이렇게 봤을 때는 개나리가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벌써 이제 나무의 어떤 내적인 기운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크고 내지는 나무에 꽃이 많이 달려 있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원래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움직임이 벌써 왕한 그런 상태, 즉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벌써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갖는 것이고요. 그것이 따뜻한 햇볕을 받게 되면 내적으로 왕했던 기운이 겉으로 이렇게 발산됨으로 인해서 이파리라든가 꽃으로서 이게 발현이 된다 그러잖아요. 발산되고 발현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꽃이 피고 이파리가 벌써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는 조금씩 왕해지는 것이 아닌 이제 쇠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벌써 날짜가 3월 25일이잖아요. 그리고 4월 4일, 4월 5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벌써 청명이라고 해서 이제 진월로 넘어가게 되면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한 때라고 했고, 진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목이 쇠지로 넘어가면서부터 목의 기운은 점점 약하게 되고, 또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가게 되면 목은 이제 병사묘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화가 등령을 해서 화가 왕해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 지금 묘월도 얼추 3분의 2 이상이 걸쭉 지나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점점 쇠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은 일간은 정화였지만 지금 묘월의 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일단 정화는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화는 태양지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태음지화, 달로도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빛인데도 뭐예요? 이거는 별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을 때 달빛 내지는 별빛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화인 태양에 비해서 음화인 달이나 별은 그렇게 강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뜨겁지도 않죠. 그리고 달빛 가지고 우리가 뜨거워서 못 산다 이렇게 그러진 않고, 그 다음에 별빛이 뜨거워서 별빛이 눈부셔 가지고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밤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낮에는 햇빛 때문에 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를 낀다 하더라도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닌다, 이거 약간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 아닌가. 약간 범죄적인 어떤 차원에서 의심도 해봐야 되겠지만 약간 음흉하고 은큼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다. 밤에는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 달, 별과 같고요. 지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모닥불과 같은 그런 존재에 해당하죠. 모닥불이 맞죠.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전기불 같은 것 해당이 되죠. 밤에 우리가 네온 사인이라든가 밤에 여기 상가들 같은데 조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다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불 내지는 네온 사인 같은 것 이런 다 정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불이라든가 네온사인 같은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것은 뭐예요? 파라핀이라고 그러나요? 연료로 쓸 수 있는 파라핀 같은 것이 또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달빛, 별빛이야 그냥 그런데 또 달빛 같은 경우는 우리의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죠. 태양 빛을 반사해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이게
시절에 따라서 뭐 초승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그 다음에 보름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병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하는 그런 존재,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불, 내용생 같은 건 전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촛불은 파라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작불 같은 것은 장작이 있어야 되죠. 호롱불 같은 거는 뭐 아주까리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예전에는 호롱불을 켜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특징은 항상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화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좋아하는 것은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고, 지지로 인목을 좋아합니다. 근데 천간으로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청간, 간목, 인목 같은 경우 이거는 마른 장작 같은 그런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로 보냐면 승목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라든가 인목을 보면은 마르고 좋은 장작을 얻은 것과 같지만,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승목과 같기 때문에 자칫 정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 즉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개나리 줄기라든가 이런 나무 줄기를 이게 꺾으면 안 꺾어져요. 왜냐하면 줄기 자체에 지금 수분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고루쇠물 같은 거 수액 채취를 지금 하잖아요. 지금 나무는 물기를 엄청나게 머금고 있는 그런 승목이기 때문에 그거 배다가 불 붙이면 잘 안 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묘월의 목, 즉 을목이라든가 지지의 묘목 같은 경우에는 승목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승목이 너무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가 꺼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묘월에 경금이 있어야지만 을목을 갖다가 배죠. 을목이 땅에 심어져 있을 때는 승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었으면 굳이 묘목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묘월에 태어난 정화가 간목이 없는 중에 이렇게 승목만 있게 되면 이거는 젖은 풀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그 풀을 갖다가 배에다가 말리게 되면 그 마른 풀로서 정화를 살릴 수는 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마른 풀이 많다 하더라도 건초죠. 건초.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벼 베고 나서 소 여물로 주기 위해서 이제 볕단을 좀 말려놨다가 소 여물 주고 소주 끓여서 주잖아요. 근데 그런 볕단 같은 것도 태우면 잘 탑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런 묘목, 이게 작은 풀 아니면 갈대 같은 풀이기 때문에 말라 있을 때는 타긴 잘 타지만 금방 불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꺼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뚜렷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세력을 갖고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작벌한다 그러죠. 그걸 갖다가 벽갑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굵은 나무든 아니면 이렇게 묘목 같은 젖은 풀이든 일단 배에서 잘 말려야지만 정화를 피울 수가 있다. 정화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정화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지금 뭐 묘월에 대해서도 제가 얼추 말씀드렸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이제 가을이 아니죠. 봄입니다. 봄. 그래서 이 묘월은 중춘이라고 해요. 중춘. 그죠? 벌써 이제 묘월도 엄청 이제 3분의 2 정도 했으니까 이제 묘월에 대해서 내가 한 3분의 2, 한 20일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봄이고요.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장생이 아니고 제왕지에 해당되죠. 제왕지,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묘월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가장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수분과 땅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기운을 가지고 바깥으로 꽃이라든가 새싹으로서 발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묘월의 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승목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묘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묘목 자체가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으로서 묘목을 베서 정화를 태우든가 아니면 별달리 간목을 하나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경금은 있어야 줘야 된다. 왜냐하면 승목이기 때문에 경금이 없이 묘목 가지고 정화를 태울 때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목다화식이 되는 거예요. 목다화식 내지는 목다화색이라고 해요. 목다호색이 아니고 목다화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질 식자 질식한다 그러죠. 그래서 목다화식,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 내지는 목다화색,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막힌다, 막힐 색자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거에서 묘월,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원령 자체에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금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이 점점 예를 들어서 묘월 이라든가 인월에 원령 빼고도 다른데 목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금은 있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 인월, 묘월은 반드시 재성인 경금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꼭 필요한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정화, 묘월, 인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처덕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여자가 철을 얻지는 않겠죠. 하지만 재성, 정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복이죠. 제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경금만 있으면 되고 신금 같은 것은 필요치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을 절제하는 것은, 목을 작벌하는 것은 신금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이건 뭐예요? 그냥 낫이라든가 아니면 칼 같은 거 있죠. 우리 식도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낫이라든가 칼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쑥 캐거나 땅에 있는 어떤 도라지를 캔다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낫이라든가 칼 가지고는 큰 나무를 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필요한 것이고 묘월도 이왕이면은 낫이라든가 칼 같은 신금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경금 같은 것으로 있게 되면 목이 왕한 것을 다 절제시킬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어떤 부자연스러운 게 있냐면 묘중에 있는 본기가 을목이죠. 을목. 그죠? 근데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경우는 제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묘목을 보게 되면 을목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을목 가지고 경금 가지고 을목을 제하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뭐예요? 경금은 을목은 경금을 보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가서 제해야 되는데 제하려고 봤더니 내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 제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할 때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금이 좀 보좌시켜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경신금이 같이 있으면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과 묘중 을목 내지는 천간으로 투출한 을목하고 탐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금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고급 명리를 볼 때 고급 스킬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정제의 용도도 생기고 편제의 용도도 생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돈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장애 없이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부격 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금도 없고 신금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주 8글자에서 그 모든 것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죠. 대운에서라도 오면은 그때는 괜찮은 대운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모강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신금이 있으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기호록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된다 그랬죠. 아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인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인데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이죠. 인성. 근데 그래서 음목이 되는데 이 음목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목생화 해주는 인성이다. 단 음대 음이니까 편자를 붙이고 편인
인격이 되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음대 음이면서 음목인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정한 생이 아니라 무정한 그러한 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편의는 계모라든가 아니면 서모로 보기 때문에 무정한 생으로 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과 그 다음에 묘목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편인이기 때문에 무정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승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를 꺼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인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기토였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는 뭐예요? 이것도 편인이죠. 하지만 묘목이 정화 생할 때는 승목이라서 정화를 꺼뜨리는 것이지만 기토가 신금을 생하는 것은 오히려 습토인 기토가 작은 금을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거는 유정한 생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무토는 정인에 해당이 되지만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인의 무토는 얘는 무정한 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편인이기 때문에 무정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일간의 특성과 그 생해주는 인성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정한 생이 될 수도 있겠고 무정한 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하나 원령에 있는 묘목이 일지에 있는 묘목하고 똑같은 묘목이다 하더라도 그 공령은 월지에 있는 것이 더 강력하겠죠. 왜냐하면 원령은 계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월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지는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묘목이라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목이 더 강합니다. 뭐 시지에도 묘목이 있겠죠. 그러면 그 왕세는 원령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목은 그 다음 차순이 되는 것이고 시지에 있는 것보다 연지에 있는 것은 좀 더 세력이 약하다. 똑같은 묘목이 4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뭐냐면 모왕자쇠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게 뭐가 되냐면은 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아서 정화가 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을 수 있다. 연지를 보게 되면 경자 연이 해당이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을 절제시켜 줄 수 있는 일단 금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인데 연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 주면서 자묘형도 되고 이 자수는 뭐예요?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금생수지만 수의 입장에서는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경금 자체가 지금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절제시킨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약하면 뭐예요? 목왕 금결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절어진다, 금이 무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월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토는 좋은 점은 뭐냐면 약한 경금을 생해주고 일간이 식신을 봐서 재성을 받기 때문에 식신생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금도 뿌리가 없고요. 기토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그죠? 승목이 너무 왕한 그런 상태에서 경금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좀 경금 자체를 갖추긴 했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좀 금이 좀 보충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화일간이 자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시두법에 의해서 경자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도 묘목이 있어서 인성 자체는 왕합니다. 그 다음에 자수, 시지에도 자수가 있죠. 그래서 자묘형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물의 지형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냥 일단은 오늘 공부 목적은 뭐냐면 그냥
금생수, 수생목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런 이치만 놓고 보는 거고요. 자묘형 됐다고 해서 사람이 무례하고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사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자묘형이 있어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승목이 왕하죠. 그 다음에 일지에도 묘목이 있으면 승목이 다시 왕한 중에 자수가 있게 되면 목이 승목인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승목 옆에 또 물이 있으니까 젖은 풀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목을 받지만 인성을 받지만은 자칫 이 정화 일간이 승목에 의해서 질식돼서 불이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 가지고 승목인 을목을 베어다가 말려 가지고 정화를 살려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많게 되면 이 또한 좀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금이 목을 제해야 되는데 수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수가 설해서 다시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승목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화 일간 자체가 이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 신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제할 때는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금을 같이 얻게 되면은 이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금이 목을 이렇게 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자수가 있어서 약간 승목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자시에 비해서는 신축시가 금의 세력, 이 경금 자체가 축에 멀리 있지만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경자시였을 땐 기토가 뿌리가 전혀 없었다 봤을 때 신축시가 됐을 때는 이 기토는 축에 뿌리를 둬서 경금을 생해주는 그러한 순환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이 능히 목을 제할 수 있다. 단 간살인 자수는 약간 이 사주에 문제가 되는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민시가 되는 것은 일간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탐합하는 그런 사주. 써놓고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묘월에 묘목이 있고요. 다시 목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인성이 아주 태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고 모왕자쇠하단 그런 사주. 모왕자쇠는 뭐라 그랬어요? 마마보이라고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 주는 것이고 목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목다 화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 기토가 뿌리가 없어요. 아까 축에 기토가 뿌리가 생겼고 경금도 이 축에 뿌리를 뒀지만은 이민시가 되게 되면 기토 경금이 다 뿌리가 없으니까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일간 정화하고 임수가 또 서로 붙어서 첩신돼서 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로지 승목 그죠? 물에 젖어 있는 나무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봄에 봄비가 내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역시 기토 경금 뿌리가 하나도 없어서 승목을 제할 수 없겠고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 대해서 칠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파극될 수 있는 그러한 국세, 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제해 줄 것 같지만은 경금이 있게 되면은 이 기토는 얘를 제하기보다는 경금을 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토 경금이 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허상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되죠. 매우 조금 이렇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좀 존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목이 많아서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목이 세계 화가 함께 수가 목을 생하니까 이거 일간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진토를 받잖아요. 진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토와 마찬가지로 기토의 뿌리 그 다음에 습토인 진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생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얻게 되겠고 좋은 것은 승목이었지만 간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장작을 얻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해서 정화를 갖다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벽갑 인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갑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을사시 같은 경우는 화를 보는 것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승목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국세에 오화의 뿌리를 든 벼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도 요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 목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기토는 오해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가 약하지 않죠. 화가 생해주는 기토, 그 다음에 약한 경금이라 하더라도 기토가 생해주기 때문에 이 경금으로서 목을 어느 정도는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병우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무신시라든가 특히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시로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시, 그 다음에 신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해묘한목하기 때문에 요 해수하고 묘가 한목하기 때문에 다시 목이 순목이 더 왕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단 신금과 경금이 또 다시 뿌리가 없어지는 것, 그죠? 요거는 신해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묘한목해서 순목이 왕해지고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은 뿌리가 없죠. 기토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재성과 식신이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진시, 을사시 내지는 병호시 정도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을사시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병호시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 출산 택일로 응용하실 때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무인대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화가 있는 이런 생시들을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예시 사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경신년 김효월 정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주는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날 발생하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경자년 김효월 정묘 1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같은 점 일간 정화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사주 8글자를 딱 봤을 때 특징적인 것을 먼저 딱 살펴보는 그런 것, 안목을 좀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딱 봤을 때 순목이 왕하다 내지는 자묘형이 있네,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런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 때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물론 금이 있어서 목을 억제시켜 주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양오행의 뭐예요? 생극재화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살펴본 연후에 공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살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신살류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오류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 명식을 잘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명식을 가지고 그 명식 안에 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약간 허무맹랑한 건 진짜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명식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음화에 되게 됩니다. 음화라고 하는 것 뭐에 비유를 하냐면 등촉지화라 그래요. 등촉지화라고 해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 지상에서는 뭐냐면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다. 즉 사람이 일부러 피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우리가 보온 같은 걸 하잖아요. 난로 같은 거, 이거 사람이 따뜻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작을 갖다가 내지는 석유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것, 이런 거 다 인위적인 불, 정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태양이 가지고 따뜻하게 피워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연료를 사다가 지펴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따뜻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을 지피기 위해서 반드시 연료가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를 살릴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정화를 살릴 수 있는데, 아까도 요
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임목이라고 하는 인성, 묘목이라고 하는 이런 인성들이 있는데, 간목이라든가 내지는 이 임목 같은 경우는 마른 장작 같은 좋은 땔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을목 같은 경우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나무들은 승목, 물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 묘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승목이라는 거예요. 승목, 물에 젖어 있는 나무.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개나리 줄기를 꾹 하고 잡아서 꺾으면 겨울이라든가 가을의 나무는 물기가 줄기에 없어요. 그래서 똑똑 부러지지만 지금 봄의 나무는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부러뜨리면 잘 안 부러지고요. 라이터 불로 태우려고 해도 피식피식하고 잘 안 탑니다. 왜냐면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승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 승목은 오히려 정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른 불을 젖은 불을 갖다가 베어서 정화를 인정을 하거나 정화의 불꽃을 살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살려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10간 10가지 천간 중에서 좀 사주 보기가 좀 까다로운 게 바로 이 정화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까다로운 것이 기토일간이 참 사주 보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사주다라고 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쉬울 것 같죠. 정화일간이 간목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경금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일간이 정화일간이 4월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경우에라도 정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목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불이 용광로에 불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면 화가 왕한 거죠. 그러면 땔감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오히려 땔감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경금 가지고 잘 배합을 하면 좋은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묘월에 일지에도 묘목이 있어가지고 승목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였고, 경금으로서 이 승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경금이 뿌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경금을 생겨주는 기토도 뿌리가 없었던 것이 약간 흠이었던 것이고, 생시에서 이 단점을 보충해주는 생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같이 보는 이 사주 명식은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묘목 하나 빼고는 연주의 경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뿌리가 있어서 이 경금 가지고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기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금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경금을 기토가 생겨줄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금. 이 원령 자체를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령을 충하는 것은 그냥 묘목을 충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주의 격국을 충하는 거기 때문에 격이 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이 원래 편인격인데 편인격이 재성으로 인해서 깨지는 것이고, 이걸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묘목을 갖다가 경금이 이렇게 재해주면 좋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유금이 있어서 묘목을 갖다가 재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을목 자체를 적절하게 베서 정화를 살리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는 경금 같은 것으로서 적당하게 베어야 되는데,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젖은 풀을 갖다가 완전히 뭐예요? 배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묘목 자체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금도 깨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 일간 자체가 뿌리 돌 곳이 전혀 없게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화일간이 묘에 뿌리를 두진 않죠. 그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목을 갖다가 잘 베다가 잘 말려서 정화를 살려주는 것이, 그래야 정화가 꺼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묘유충이 된다라고 한 것은 볕단, 정화를 살릴 볕단, 아니면 고추대라고 하죠. 옛날 같은 고추 이렇게 심어서 고추 다 하고 가을에 배서 말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불태워도 잘 태워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충하게 되면 그것마저 부스러져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화일간이 어떻게 돼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가지 문제. 자, 제가 원래 도화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는데, 요거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도화에 해당이 돼요. 도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유금은
정화 입장에서 도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오묘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어차피 다 도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금도 도화, 따지고 보면 도화, 묘목도 도화인데 이 도화끼리 이건 서로 충하는 것이요. 자, 이것은 도화고 묘목도 도화고 자수도 도화죠. 근데 자묘가 도화끼리 이거는 형을 하는 것이고, 그죠? 요것은 도화끼리 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차이 는 있죠. 당연히 충이라고 하는 것이 데미지는 더 큰데, 그래서 자묘형은 도화가 형, 그래서 자묘형을 대체적으로 물의지형 내지는 이렇게 도화가 형하면 옛날에 명서에 보게 되면 성병에 잘 걸린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화가 충하게 되면 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주가 조금 뭐랄까 남자를 좀 좋아한다라고 그럴까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밤에 좋아한다 그러죠. 그죠? 쉬운 말로 이제 성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자시 같은 그런 사주였으면, 자, 이것도 도화를 하나 더 얻은 것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주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화충하게 되고, 운세 자체도 요 대운 빼고는 운세가 좋은 운이 없죠. 자, 물론 천간에 정화, 병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 병정화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사주가 주어지게 되고, 목화운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금순으로 갈 때 이때 자칫 잘못하면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요. 신축시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요 명식할 때도 말씀드렸죠. 갑진을사 병화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주가 여명으로서, 여자의 명식으로서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화가 왕한 사주를 생시를 얻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사주는 병오시를 얻어가지고, 자, 묘목은 깨졌다 하더라도 오화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병화를 봤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진 않지만 역시 도화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그 다음에 오화도 따지고 보면 또 자오묘유가 다 도화라고 놓고 봤을 때 또 도화를 하나 더 얻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은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도화충으로 인해서 좀 남성 편력이라고 그러나요? 좀 약간 밤에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좀 성욕이 강한 그런 여자가 된다라고 보겠고요.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오래 이렇게 만난 남자들이 별로 이렇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자, 을의대운 같은 경우 지금이 을의대운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을의 대운 중에 뭐 해묘, 한목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병화 일간 자체가 묘는 어차피 묘유충 돼가지고 묘목도 깨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금도 묘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상해를 입게 되고, 이 병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병화인데, 이 병화보다는 시지에 있는 오화에 뿌리를 두게 되기 때문에 이 오화가 깨진다라고 하면 일간 정화도 뿌리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 병화도 오화가 깨지게 되면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겠죠. 근데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자수가 오게 되면, 자, 정화 입장에서 칠살 관살 있긴 한데, 이것이 오무로 인해서 오화를 이렇게 충하게 되죠. 그러면 정화일간 겁재인 병화의 뿌리가 다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 관살이죠. 남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오묘유가 다 도화였기 때문에, 자, 묘, 유, 오 도화 중에 다시 자수가 다시 가중되면서 자오충, 묘유충이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관제, 구설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주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병 걸리는 거 있잖아요. 질병, 질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아니라 이건 편관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뿌리가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관제구설 내지는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남자로 인해서 크게 해를 받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 확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절대로 확장해서는 안 되죠. 뭐 올해 같은 경우 무조건 복지부도 그냥 뭘까 부처님 반쪽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수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